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민의 입 3만 개의 마이크의 김훈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탈북자 사회가 김종대 의원에게 뿔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김종대 의원이 지난 13일 대한민국으로 목숨을 걸고 찾아온 오 병사에 대한 치료 과정에 생겼던 여러 가지 의학적 행실, 이런 결과를 두고 매우 얼토당토한 그런 여론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서 비판과 평가를 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죠. 김종대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이 SNS에서 이번 제2의 병사를 집도한 이국종 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얼토당토한 주장을 제기했죠. 그 가운데서 저희 탈북민들이 눈길을 돌렸던 중요한 몇 가지 대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 라는 의사의 말이 나오는 순간 기순병사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정상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또 그는 우리 언론은 기순병사에게 총격을 가하던 북한 추격조와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자유와 행복을 갈망하던 한 존엄한 인격체가 어떻게 테러를 당하는지 그 양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지구에서 사는 기생충들입니다. 그런 기생충들이 서로 기생충이라고 혐오하고 죽이는 이런 광경이야말로 잘못된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비극적 이미지의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그럴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북한과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생충의 나라 북한보다 그것을 까발리는 관음증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과연 그럴까요? 그의 SNS의 주장을 들으면서 탈북민들은 여러 가지 매우 찹찹하고 또 매우 분노스러운 마음을 느끼고 있죠. 요즘 탈북자 사회에서 김종대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분노스러운 이야기들 가운데서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본다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무지, 회방, 거부감, 그리고 애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군 군인들이 열악한 인권 상황이 우리 남한과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해방을 놓은 거 아니냐.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요, 북한 군인들의 복무 조건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열악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지만은 북한 군인들 생체 실험을 당한 사람들처럼 여희고 가냘픈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핏기 없는 얼굴을 들여다봐도 정말 가긍스러운 생각만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비참한 복무 조건을 몇 년이 아니라 최장 10년의 군사복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년의 군사복무를 하고 나오면 아까운 꽃나이 청춘은 다 날아가 버린, 근데 이 10년의 군사기간 동안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극도의 영양실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급 자체가 제대로 돼 안 있기 때문에 북한군 군인들은 늘 배고프고 허기지고 그들의 영양 상태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끌끌한 아들들을 군대에 내보냈다가 영양실조가 되고 폐인이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10년의 군사복무가 끝나고 나서 전역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탄광, 광산, 농촌, 일생을 사는 그런 전역 배치를 받게 되는 거죠. 여성 군인들의 인권 실태는 세계 최악입니다. 오죽했으면 여성 군인들이요, 너무나도 열악한 생활과 또 훈련 속에서 생리가 멎은 경우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다행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처럼 북한의 극도의 열악한 군 인권 실상이 이번에 온 병사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의 집도 의사인 이국종 의사가 정말 수술하면서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온몸에 5발 내지는 6발 정도의 총상을 입었죠.
내장이 파열되고 그것을 수술하는 과정에 그의 장기에서 으글거리는 기생충을 보았고요. 여러 가지 분변 속에 있는 음식이 아닌 음식들을 보았고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 참혹한 실상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의사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군인들의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생활 시스템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잘 아시지만은 JACA 북한 군인들은 그래도 가장 신임이 크고 보급이 잘 되는 그런 부대입니다. 잘 사는 집, 그리고 토대가 좋고 굉장히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본 그 군인의 건강 상태와 몸속에 정상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실상들을 보았을 때 이국종 의사의 생각에서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북한의 군인들의 사람인데 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가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절규와 인간으로서의 분노가 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사의 발언을 갖다가 정보 당국이 시켰니, 군 당국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거는 횡설수설이라고, 그리고 그게 무엇인가 목적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림에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북한에 병원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병원들을 보면 윗줄에 이제 제가 써놨지만 김정은의 만수무강을 지키기 위한 병원들, 남산진료소, 봉화진료소, 만수무강연구소, 청암상임소, 이런 병원들이 약이나 의료 설비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죠. 그 밖에도 군, 당, 정 간부들에 대한 특수병원들이 거듭합니다. 물론 각 도시군에도 인민병원이 있지만요, 이런 병원들에는 반드시 간부진료과가 있고 간부진료과에만 약품이 공급되고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일반인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연구했던 한 외국의 연구단체가 환자 발병 추이에 대해서 자료로 제기했습니다. 2006년에는 9,000명 정도의 환자가 있었다고 하면 그로부터 4년 뒤에는 15,000명 정도 환자가 병동에 넘치더라.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이 다니는 병원들에는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수술장에는 불이 꺼져 있고요. 겨울에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난방이 되지 않으니 연통을 들여다 놓고 장작을 떼든지 난로를 떼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술 도중에 전기가 가면 촛불을 켜고 등잔을 켜놓고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런 수술을 받기 위해서도 마취제가 필요하죠. 마취제는 병원이 없으니 환자에게 내가 수술을 받으려면 마취제를 시장에 가서 사오라. 또 내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시장에 가서 어떤 양을 사 먹어라. 이것이 답니다. 진찰은 무료 보건 제도이기 때문에 진찰은 무료로 하지만은 치료와 필요한 약은 본인이 구해서 먹어야 병을 고칠 수 있는 제도. 이게 바로 북한의 무료 보건 제도죠. 이런 속에서 살아왔 JSA 북한 병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북한 상황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온 이 병사의 수술 과정을 통해서도 북한의 이 의료 실태가 얼마나 열악하며 북한 주민들이 생명권이 얼마나 위협을 받는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마치 기생충이 있다는 걸 왜 발표했느냐, 이것은 인격 테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병사를 통해서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지금의 북한 군인들 정신상태, 그들이 변화되는 자유의식에 대한 실태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들에 대해서 해방을 놓았다는 거죠. 이 병사가 사경을 헤매는 오랜 시간 동안에 수술을 받고 나서 깨었을 때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나는 나만의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마음이 쩡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공감했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저희 때의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이식과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북한 전선에서 총을 쥐고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는 이 청년 군인들, 이 군인들은
우리가 1990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로서 이 군인들에게 특별히 장마당 세대 군인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 장마당 세대의 군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들이 얼마나 대한민국과 이 자유세계를 동경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가는 그런 여론의 흐름을 전혀 생뚱맞게 끊어버리고 인격 테러요, 기생충이 날아야 하면서 여론을 오도해 가는 것은 진실과 사실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방을 놓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으로 탈북자들은 도대체 김 의원은 북한의 인권, 북한 주민들이 건강 실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해하기를 거절하는가? 그리고 혹 예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탈북자들이 바라는 진짜 인권은 지옥에 살고 있는 저희 부모 형제들이 비참한 실상을 국제사회에 마음껏 알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위쪽에 보면요, 한 여성이 허벅지에 난 상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끄럽죠? 누가 이런 행동을 가감히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사진은 2010년에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북한 보위부로부터 받았던 그 고문의 잔악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 보인 박미성 탈북 여성의 사진입니다. 이 여성이 부끄러움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은밀한 곳에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까지 텔레비전 앞에서 국제사회에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내겠으니까 나를 통해서 북한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피의, 그런 절규, 대담한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래쪽 사진은요, 꽃다운 나의 탈북 여성이 오슬로 인권 국제센터에 가가지고 정말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북한에서 또 중국에서 다시 북한으로 강제 북송돼서 겪었던 말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인간적 야만 행위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전한 끔찍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삽시에 퍼졌고 2000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탈북 여성이 됐죠. 왜 부끄러움은 모르겠습니까? 꽃다운 나이인데 자기가 겪었던 그 형은 알 수 없는 악한 짓들에 대해서 자기가 당했던 것을 누가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나의 이미지가 뭐가 되더라도 나는 저 북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나는 꼭 말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우리 탈북자들의 진짜 바라고 있는 인권이고 권리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마치 북한군 병사의 몸에 기생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사가 말했기 때문에 이건 의료법에 걸리지 않느냐라고 했었죠. 물론 의료법 19조가 어떤 것이고 그것이 어떤 제약을 하는지 저희들은 물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넘어서서 자신보다도 저희들이 억울한 마음보다도 저를 통해서 북한을 알아주시고 그런 북한을 변화시키고 그런 북한에서 지옥처럼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호소와 통절함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왜 모르십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북한의 독재 정권 붕괴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처럼 3대에 걸치는 독재 정권 붕괴를 위해서 저희들이 몸을 불처럼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그리 흠입니까?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고 그 제도에서 산다고 하면 그렇게 열악한 의료체계, 환경 속에서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상황이죠. 뭐가 그리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의 인생에 뭐가 그리 해가 됩니까? 저는 탈북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불사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개의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의 주민들이 노예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유입하고 북한의 실상을 속속히 캐치해가지고 국제사회에 알려드리고 또 북한 내부의 친남한 정서를
알려주고 또 자유와 풍요와 행복이 넘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과연 이 김종대 의원께서는 언제 한번 격려 이야기, 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책임 있는 그런 공직자들은 탈북민들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지지를 해주셨고 얼마나 지원을 주셨습니까?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JSA 병사에 대한 치료 과정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김종대 의원에 대해서 저희 탈북민들은 그의 과거의 말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많은 말들은 탈북자들을 굉장히 경도하고 또 경시하며 비하하는 말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SNS에 올렸던 글들을 좀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때는 북한 체제에서 살았던 탈북 인사들이 나와서 입에 거품을 물고 북한을 비난한다며 남들이 북한을 놀려먹으면 기분이 상해서 말려야 할 사람들이 한술 더 뜬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상실한 사람들 같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북한을 저희가 놀려먹고 있습니까? 저희가 북한에 없는 사실을 과장해서 이야기하는가요? 텔레비전과 방송과 여러 매체들에서 탈북민들이 전하는 북한의 비참한 실상, 북한 주민들이 끔찍한 지옥생활 이런 것들은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그것은 다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들이 직접적으로 겪었던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머리를 기우뚱하면서 그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한다고 경도하고 드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한수를 뜬다가 무엇입니까? 한수를 더 뜬다. 누가 이런 한수를 더 뜬다고 한 소리입니까? 탈북자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탈북자들을 매도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뭐 매도하려는 의도에서 한 발언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게 매도하는 이야기가 아니면 무엇이 매도하는 이야기입니까? 또 김종대 의원은 올해 3월이었던가요? 김정은이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 치안기관이 주요 탈북자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 반응을 보였죠. 그는 SNS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탈북자 신변 위험설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때 아닌 치안 조치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며 가뜩이나 소외되고 차별로 고통받는 탈북자들은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조성될 때마다 항상 고통을 전가받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우리들이 고통을 압니까? 또 그가 탈북자들이 받고 있는 신변의 위협을 압니까? 많은 탈북자들이 호소하고 있지만은 북한 보위부로부터 평양에서 그리고 국경지에서 직접 저희들 핸드폰을 통해서 살인 협박을 하고 가족을 위해하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났을 때 저희들은 정말 기분이 아주 더럽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치안당국은 당연히 북한에 정말 천인공노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어떤 신변보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몰고 가는 온당치 못한 발언들을 했던 것을 저희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전따다. 종편에서는 별의별 소재를 다 들고 나와서 하루 종일 북한을 놀려먹는다.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 심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북한은 종편이 놀잇감이 된 것이다. 이걸 국가가 장려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죠. 한심하고 가소롭기 그지없습니다. 종편이 할 일이 없어서 북한을 가지고 놀려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편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이슈와 여러 가지 북한 주제의 프로그램들이 과연 노름이란 말입니까? 또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탈북자들 이야기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까? TV라든지 언론에 나와서 하는 솔직 담백한 이야기도 통해서 북한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삶이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 더 가까이 정서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죠. 결국은 이 발언을 통해서 김종대 의원은 종편들에서 북한의 실상을 파헤치는 것,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장 어둡고 가장 나쁜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본인의 심기에 불편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지금까지 김종대 의원의 잘못된 생각과 발언에 대한 탈북미 사회의 경로에 대해서 4가지 체계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구살생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북한군 JSA 병사도 마찬가지겠지만 탈북 용사들이 북한에 왔을 때 우리 국민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그의 쾌유를 바랬고요. 그의 용감한 행위에 대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탈북자 사회는 북한의 실상 알리기와 또 체험들을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널리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경청해 주시고 북한의 실상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그만 관심을 가진다면 분명히 우리 남북한 전체 주민이 한 지붕 밑에 살 수 있는 통일의 날은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